평생 피부 하나만 보고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진료실에 앉아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저를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원장님은 어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주름도 거의 없으시고 피부도 탱탱한데 대체 뭘 바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싼 건 쓰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밤 딱 한 가지만 바릅니다. 단돈 2,0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십니다. 제가 쓰는 앰플은 수십만 원씩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한 가지를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발랐습니다. 나이 93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많은 기대를 접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피부 관리야, 그 나이에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피부는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피부는 습관을 기억하는 정직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당신의 얼굴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특히 팔자주름이나 입가 꺼짐이 깊어 고민이신 분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싼 화장술이 아닙니다. 어떤 성분을, 어떤 순서로, 언제 바르느냐가 전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 2,000원짜리 크림 하나로 팔자주름을 막고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제 환자분들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미처 몰랐던 진짜 주름 관리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 있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원장님, 예전에는 분명히 이런 주름 없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갑자기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주름은 결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서서히,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생겨납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잔주름, 입가 옆으로 퍼지는 주름, 볼 아래로 길게 드리워지는 처짐까지.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부가 버티고 버티다 결국 접힌 자리에 남겨진 흔적입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탄력 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 섬유가 아주 쫀쫀해서 피부가 움푹 눌려도 금세 탱하고 튕겨 올라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탄력 섬유가 점점 힘을 잃습니다. 팽팽했던 고무줄이 시간이 지나면 늘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수분이 빠져나가고 콜라겐이 줄어들면 피부는 더욱 얇아지고 탄력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표정을 짓거나 움직일 때마다 접히던 자리가 그대로 주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명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이미 생겨버린 주름은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름을 지우려 하지 말고 피부가 덜 접히게 만들면 됩니다. 피부 자체를 부드럽게 하고 속까지 탄력을 채워주면 이미 생긴 주름도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밤 단 2,000원짜리 크림 하나로 주름을 막아온 것은 바로 이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왜 그 크림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성분이 주름을 막아내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장님, 그렇게 주름 하나 없으신 비결이 도대체 뭐예요? 어떤 제품을 바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특정 제품 이름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하죠. 비싼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분을 보세요. 성분만 제대로 보면 주름은 자연히 옅어집니다. 제가 매일 밤 바르는 그 크림은 약국에도 마트에도 있으며 이름 또한 아주 평범합니다. 이 말을 들은 환자분들의 첫 반응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런 저렴한 제품이 주름에 효과가 있겠어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성분 그 자체입니다.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은 이미 수많은 연구로 그 효능이 밝혀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아데노신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 깊숙한 진피층에 신호를 보내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피부가 처지고 잔주름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글리세린과 판테놀입니다. 이 두 성분은 피부에 강력한 수분을 공급해서 피부가 건조해서 종이처럼 접히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핵심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은 결코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연구 결과는 고가의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평범한 약국 크림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차이는 화려한 포장과 마케팅 비용에 있지 효과 자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성분들은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그 결과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데노신이 함유된 크림을 8주 동안 바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연구에서 사용한 그룹의 주름 깊이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그 제품이 정확히 뭐냐고 자꾸 물으시죠? 제가 바르는 건 정확히 말해 보습 성분을 기반으로 아데노신이 들어간 약국 크림입니다. 누구나 살 수 있고 누구나 바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매일 정해진 순서대로 바르느냐입니다. 한 번 바르고 며칠 쉬었다 바르면 소용없습니다. 주름은 매일 깊어지니까 막는 것도 매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크림을 피부가 가장 말랑말랑할 때 발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유효 성분이 피부 안으로 제대로 스며들 수 있거든요. 결국 주름을 줄이는 것은 성분, 흡수, 그리고 반복, 이 세 가지의 합이 맞을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90세까지 주름 걱정 없이 피부를 지켜온 비결은 결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성분이 확실한 크림을 매일 빠짐없이 바른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 크림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전제 바르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밤 세수를 하고 나서 이 순서를 철저히 지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십 년을 반복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세수하자마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바로 크림을 바르시나요? 아니면 피부가 완전히 마른 뒤에야 뒤늦게 바르시나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생각보다 효과의 차이가 큽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지켜온 바르는 순서를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저는 항상 미지근한 물로 세안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에 유익한 기름맛까지 빼앗아가고 너무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유효 성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안 후에는 얼굴을 수건으로 문지르지 않고 누르듯이 살살 닦아냅니다. 피부를 문지르는 것은 불필요한 자극을 유발할 뿐입니다. 셋째,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수분을 채워줍니다. 저는 토너 대신 수분감 있는 로션을 아주 소량만 먼저 바릅니다. 이것이 피부를 말랑하게 만들어 다음 단계의 흡수를 돕는 준비 과정입니다. 넷째, 이제 주인공인 2,000원짜리 주름 크림을 천천히 펴 바릅니다. 양은 너무 많지 않게 적당히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 표면에서 겉돌게 됩니다. 저는 항상 손바닥에 먼저 크림을 덜어 체온으로 살짝 데운 뒤 피부에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때 절대 힘을 주어 문지르지 않습니다. 손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피부의 온도와 호흡을 맞추듯이 말이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는 부위는 이마와 팔자주름, 그리고 볼 아랫부분입니다.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한 번 더 두드리듯이 덧발라줍니다. 마사지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 답은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입니다.
잘못된 마사지는 오히려 피부를 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볍게 손바닥으로 얼굴 전체를 감싸서 온기를 전달하는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충분합니다. 피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그 시간 동안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야 제대로 효과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목과 귀 뒤까지 꼭 챙겨 바르세요. 얼굴만 열심히 관리하고 목은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에 주름이 깊어지면 전체 인상이 훨씬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주름을 막는 첫걸음을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비싼 기계도 화려한 패키지도 필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크림, 흡수, 유지, 지순서 하나만 매일 지키시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는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은 바꿉니다. 오늘부터 그 매일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매일 밤 실천하는 순서와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크림 값이 단 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름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효과라면 왜 다들 비싼 화장품을 쓸까? 정말 저렴한 제품이 더 낫다는 게 말이 되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원장님, 저도 좋은 거 많이 써봤어요. 비싼 것도 써봤고, 외국에서 직구한 것도 써봤고, 백화점에서 추천받은 것도 다 써봤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항상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비싼 걸 아무리 발라도 크게 바뀌는 게 없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제품을 쓰셨네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성분이 나에게 맞는 것이었나,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꾸준히 썼느냐입니다. 비싼 화장품은 왜 비쌀까요? 물론 좋은 원료가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 속에는 막대한 광고비, 연예인 모델료, 화려한 패키지 디자인, 마케팅 비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불하는 돈은 효과 그 자체보다 그 브랜드가 주는 좋을 것 같은 이미지나 고급스러운 느낌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그런 느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피부는 오직 성분만 봅니다. 광고를 기억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고 성분을 기억하는 건 우리의 피부입니다. 제가 바르는 크림은 단돈 2,000원이지만 주름 개선에 필요한 성분은 충분하고 흡수도 잘 되니 피부는 기쁘게 반응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30만 원이 넘는 고가 에센스를 꾸준히 바르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비타민, 콜라겐 유도 성분 등 온갖 좋은 첨가물이 들어있었죠. 그런데도 왜 피부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성분이 너무 많은 만큼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었고 복잡한 구조 때문에 오히려 흡수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은 가짓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피부는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정리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죠. 실제로 저는 2,000원짜리 크림 하나를 정해진 순서대로 매일 밤 오랫동안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피부는 정직하게 반응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당연히 비싼 게 좋은 거고 나이 들면 그런 걸 써야 하는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몇천 원짜리가 제 피부에는 효과가 더 잘 듣네요. 이것이 바로 브랜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진짜 관리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고가 화장품은 마치 명품 가방과 비슷합니다. 들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고 자존감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 가방이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피부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건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싼 제품을 무조건 피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분이 좋고 내 피부에 잘 맞는다면 당연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비싸야만 효과가 있다는 고정관념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시원하게 지우셔도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성분, 흡수, 그리고 반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내 손에 익은 단 하나의 루틴이 더 간절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루틴은 제가 이미 앞에서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오늘부터 실천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당신의 얼굴을 바꾸는 일도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크림 하나만으로 될까? 몇 주나 지나야 효과가 보일까? 며칠 동안 써야 효과를 볼까? 등 지금부터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 5가지에 대해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들었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크림 하나만으로 정말 주름이 줄어드나요? 제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바르셔야 하고 피부가 유효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티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꾸준히 사용해야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지만 꾸준함에는 반드시 보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바르는 게 가장 좋은가요? 가장 좋은 시간은 단연 밤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피부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저는 보통 저녁 9시쯤 세안하고 크림을 바른 뒤 잠자리에 듭니다. 너무 늦게 바르면 흡수 시간도 짧아지고 피부의 재생 리듬도 놓치게 되죠. 세 번째 질문, 다른 제품이랑 같이 써도 되나요?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저는 가급적 한 가지 제품만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특히 미백 제품이나 각질 제거 제품과 같이 쓰면 성분끼리 충돌하거나 자극이 생겨 오히려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꾸준히 오래 쓰는 것이 오히려 더 분명하고 안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남자도 써도 되나요? 정답은 당연히 됩니다입니다. 피부는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분들 중에도 남성분들이 이 루틴을 꾸준히 따라 하셔서 눈가 주름이나 볼 처짐이 많이 개선된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피부는 누구든 관리하는 사람에게만 반응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몇 살까지 바르면 효과가 있나요? 저는 올해 93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크림을 매일 바르고 있습니다. 피부의 시간은 나이를 기준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관리만 해준다면 언제든지 반응합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밤 그 크림을 바르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기실 것인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세수한 뒤에 그 크림을 바를 겁니다. 그것이 제 얼굴을 지켜준 유일한 방법이고 지금도 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가장 현실적인 피부 관리법입니다. 이제 더는 화려한 광고에 끌려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도 복잡한 제품들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3가지뿐입니다. 성분, 순서, 그리고 매일의 반복.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루틴을 꾸준히 지켜오신 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8살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 때문에 한 달에 수만 원씩 하는 아이크림을 몇 통이나 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결국 시술을 받으러 저희 진료실에 찾아오셨던 거였죠. 제가 그분께 지금 알려드린 방식 그대로 딱 한 달만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달 후에 다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원장님,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친구가 먼저 너 주름이 좀 옅어진 것 같다. 관리받니? 하고 묻길래 그냥 약국 크림 하나 써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2번째는 71살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비타민 앰플, 수입 크림 등 다양한 제품을 시도해 보셨지만 막상 써보면 피부가 화끈거리고 끈적여서 포기하신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루틴을 알려드렸고 다른 것 없이 크림 하나만 계속 바르시게 했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의 표정이 정말 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얼굴이 좀 탱탱해졌는지 자신감이 생겨서요. 산책 나갔다가 자주 마주치던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날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저보고 좀 젊어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같이 커피도 마십니다. 마지막 사례는 화장품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74살 여성분입니다. 기초 스킨로션만 바르고 사셨고 화장도 잘 안 하시는 분이었죠. 늘 긴 나이에 뭘 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이분께도 크림 하나만 꾸준히 발라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 한동안 진료실에 안 오시길래 솔직히 저는 포기하셨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후 그분이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처음엔 못 알아봤습니다. 눈가가 부드러워지고 얼굴빛이 한층 맑아졌으며 입가 주변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디 가서 뭐 하고 오셨어요? 피부가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이 하신 말 듣고 그 크림 하나만 매일 바른 거예요. 다른 건 정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이었던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요즘은요, 제가 화장도 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바뀌니까 기분도 달라지고 나를 다시 가꾸고 싶어지더라고요. 예전엔 외출도 꺼리시던 분이 그날은 색조 화장도 곱게 하시고 머리도 예쁘게 말고 오셨습니다. 정말로 인생이 달라지신 거죠. 이 세 분 모두 비싼 제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제품을 정해진 순서대로 꾸준히 쓴 것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작은 결심이 생기셨다면 오늘 밤 세수하고 나서 그 첫 발을 한번 내디뎌 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얼굴 전체를, 나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가 드린 말씀이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피부는 원래 단순한 것을 좋아합니다. 값비싼 가격보다 지속적인 손길에 반응하고 복잡한 설명보다 꾸준한 반복에 보답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밤 세수를 하고 나서 그 크림을 바릅니다. 누가 보면 그게 무슨 대단한 비법이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제 얼굴을 지켜줬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피부를 다시 반짝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피부는 기억합니다. 당신이 어떤 손길로,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얼굴을 어루만졌는지를. 이 영상이 당신의 피부에 좋은 기억을 남기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피부는 무엇을 바르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바르지 말아야 하느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바르고 계신 60대 이후부에 오히려 독이 되는 화장품 속 성분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쓰고 계신 화장품에 그 성분이 들어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사용을 멈추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어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진솔한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